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복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체포 다음 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돼 왔다. JTBC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.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에 모두 42차례 접견을 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. 이게 기미상궁도 아니고 경호처 직원들이 음식까지 먼저 먹어봤다는 건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CCTV 개요가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만 하는 게 원칙이다. 근데 그런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제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검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접견에 대해서 좀 다른 피의자들보다는 좀 더 많은 횟수를 하고 편의를 봐줬다라는 것은 뭐 비판받을 대목도 있겠지만은 좀 이해해야 될 대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예. 죄송해요. 이해가 아니고 장서재 소장님이 죄송한 문제는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왕은 아니잖아요. 빵은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할 거니까. 그러니까 이게 전례나 이제 과거에 사례가 없는 사안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힘 있는 쪽에서 우기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초기에는 다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.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멘탈이 불안할 수도 있으면은 CCTV를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. 이거는 진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했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. 뭐 저는 뭐 음식 뭐 검시까지 한 거야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. 그러니까 지들이 못 믿은 거냐 솔직히 법무부에서 암살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못 믿은 건데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 CCTV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. 이거는 좀 국정감사단지 그런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. 근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신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직 신분에 대한 어떤 뭐 예우나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좀 옳다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지난주 내내 산불 때문에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번 산불을 두고 음모론이 펼쳐지고 있어요.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. 보도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. 집회를 주최한 목사는 영남권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을 두고 북한 또는 간첩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. 짧은 시간 안에 30군데가 넘는 산불이 하루 만에 일어난 것은 이거는 자연 발화로 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황교안 전 총리도 SNS를 통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큰 산불이 나면 대공과 형사들이 가장 먼저 투입돼 대공용의점 수사에 나섰다며 불순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습니다. 지금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. 또 불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.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발화 방화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느냐. 이거 혹시나 간첩도 있지 않나.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에 반박을 못한다. 반박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시한다.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건데요. 논란이 일자 이 발언은 영상에서 편집이 됐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 제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놈이 증거를 제시를 해야죠. 이게 ABC도 모르고 이게 뭔 얘기냐 이게. 주장하는 사람이 그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반박도 나오고 아무런 주장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. 내가 보기에는 간첩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미친 거 아닌가 이 사람 진짜?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뇌가 쩔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뭐 전한길 씨 저는 몰랐던 사람인데 뭐 어쨌든 한국사 강사로 유명하면은 한국사라는 거는 해석을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때도 이랬을까요? 간첩이 와가지고 뭐 불질렀다고?
그러니까 정말 무섭구나.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게 정말 큰일입니다.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 거 보고 또 빠지셔가지고 뭐 간첩이 와서 불질렀다. 증거가 뭐냐? 그럼 전환길이 증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. 또. 나 진짜 큰일입니다. 큰일 진짜. 예.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한테 김준일 평론가님은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제가 왜 나쁘냐면요,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, 다섯째 막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. 제가 김준일 평론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.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네 스스로 증명해라,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굉장히 큰 재난이잖아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야 되고 우리 모두 마음으로 물적으로 뭔가 지원을 필요한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도 이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뭔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이걸 또 확대 재생산하는 층이 있는 거잖아요. 이런 현실이 너무도 좀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, 사실 윤 대통령도 늘 저를 지지하는 지지다. 저는 이 말이 정말 거슬렸거든요. 특히나 현직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, 현직 대통령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에요. 내가 선출하지 않았던, 내가 투표를 했던 안 했던 간에. 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한테 투쟁을 부추기는 행보를 그랬죠.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응원 떡 보내고 뭐 옥중 서진, 인증 사진이 지금 뭐 다 나오고 있는데, 지금 이거 굉장히 분열을 굉장히 촉진시키는, 물론 이제 나라가 정말 많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쟤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런 사람들은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. 사회로부터 완전히 좀 격리시켜야 되지 않을까. 그러한 논리와 정당성을 그 사람들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직자였고 많은 국민들의 영향을 끼쳤던 어떤 강사, 한국사 강사였다라는 게 좀 대단히 불행했었다,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불행인 걸, 서울에 80%가 탔거든요, 면적에. 그리고 뭐 지금 이재민이 6,800명인가 정도 나오고 역대급 최악인데, 근데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. 이거 뭐 MBC, JTBC 등 좌파 언론들하고 이런 데서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다. 그러니까 이게 뇌가 쩔면은요, 이런 거에 쩔면은 진짜 그냥 이런 음모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 따르는 사람들답다,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. 끼리끼리. 끼리끼리 비슷비슷하게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좌파의 음모고 지금 산불도 좌파의 음모고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. 격리를 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격리를 시킨다는 게 이제 가둔다라는 게 아니라, 이 사람들은 진짜 좌우로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을 시키느냐가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의 바로미터가 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진짜. 네. 지금 그 장제원 전 의원이 이제 비서 성폭력 의혹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, 어제 피해자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. 경찰이 이제 성폭력 당시 상황,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, 피해자의 3년 전 글도 확보를 했어요. 3년 전에 쓴 글. 이제 성폭력을 당한 뒤 상당 기간을 갖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. 일주일 정도 출근을 안 하니까 장 전 의원이 내가 너무 들떠서 그랬다, 평생 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담겼고요.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서 돈 봉투를 던져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얘기를 했는데, 참으다,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당신은 어렵고 직장생활 계속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수치스럽고 가족이 알게 되는 게 미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. 장제원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짐승도 이런 짓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 피해자 측의 이제 변호인들이 보도 자료를 낸 거를 봤는데, 거기에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장제원 의원이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도 하고, 누구의 음모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참
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국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.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였다라는 것 참 불행했었다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.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더 이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검사직까지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을 보면 더 이상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법의 판단을 좀 조용히 있으시면서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예, 뭐 오늘 보도자료 저도 나온 거 다 읽어봤는데, 그러니까 뭐 전에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봤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동안 이 피해자가 어떤 심적 고통을 겪었고 그 10년을 이렇게 이게 늦게 9년 뒤에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그 경위까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다 요청했는데 본인들 장제원도 아는 다 묻으라. 이거는 장제원을 이길 수 없다. 장제원이 출마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대들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정도 와가지고 한 거거든요.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날 당시에 피해 당시에 19층 1층과 19층 복도 CCTV를 요구를 했으나 호텔에 거절을 당해서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응급키트 채취를 했다라는 거예요. 이게 거짓이면은 그 당시 장제원이 가만두지 않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그 이후에 왜 방송 캔슬했다, 왜 답을 안 해, 나한테 화났어, 왜 그래, 나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다, 내일 꼭 출근해라, 보고 싶다, 너랑 함께 있는 1시간도 너무 즐거웠단다, 뭐 이런 거를 문자를 계속 보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중간에 퇴사까지 하고 장제원이 회유해가지고 또 다시 불러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건 그냥 100%다. 거의 100%라고 보고 진짜 말 그대로 좀 사람으로 안 보이네요, 진짜. 예, 좀 대가를 좀 세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2차 가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맞아요. 네, 이런 지금 상황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사실 용기를 낸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만 볼게요. 명태균 씨, 이제 검찰이 계속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한테 공천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여권 정치인이 알려진 것 외에도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명단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더라고요.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낸 인물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판이 큰 것 같아요. 경향신문에 보도된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분들의 내용들도 뭐 밝혀질 것 같고요. 클라우드 장의 예, 뭐 촉으로. 예. 네. 그 결국에는 이거는 김건희, 윤석열 이 두 분을 빼놓고는 명태균 씨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뭐 천하람 의원도 불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입니다.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또 무혐의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다. 그래서 꼭 김건희 여사를 불러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불기소 처분하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. 그렇게 말씀드려요. 네, 뭐 돈 준 사람 더 많을 거로 저도 보고요.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정점에 있는데 윤석열이 파면이 돼야지 김건희 부를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좀 파면 좀 하자, 윤석열. 진짜 죽겠어. 저 지금 앞단이 안 빠지니. 팔이 다시 저려오기 시작했어요, 지금. 죽을 것 같다, 진짜. 지금 내란성 중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너무도 많습니다. 맞아요. 다들 힘겨운데 힘들어요, 네. 진짜 정말. 헌재가 빨리 선고 기일을 잡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